예, 지금부터는 정치권에서 갑자기 불붙기 시작한 이 대학 입시제도 개선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입생 모집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정치부 박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네.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 입시 특혜 의혹 네. 이 문제로 촉발이 됐죠. 이 문제가 지금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것 같고 조금 있으면 또 수능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어제 자유한국당인가요? 정시 확대를 위한 그 간담회를 열었죠. 네.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그 전에 우선 그 대학 입시 전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 입시 제도는 대학의 자율에 따라서 학생들이 선발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재 크게 4가지 전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수능 100%, 즉 정시로 가는 전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수능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반영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능과 학생부 종합 전형 가운데 교과 영역, 즉 국영수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수능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가운데 비교과 영역에는 이 봉사활동이라든지 대외 활동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이제 입시를 할 수 있는 전형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은 어제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정시 확대 방침을 공론화했는데요. 한국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정시 확대 방침을 정했다면 얼마나 늘린다는 겁니까? 일단은 다음 주 의원총회 논의 결과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제 관담에서 우선 정시 비율을 최소한 50% 이상은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제 관담회 이후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정 의장은 어제 간담회에서는 50% 이상을 확대해야 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고, 예.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그 확대 비율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교육위 의원들과 상의한 후 전체 의원들과 함께 당론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당초 앞서서 한국당 김재현 의원의 경우에는 정시를 100% 반영하는 수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어제 한국당 간담회 결과를 보면 정시 100%까지는 아니고 정시 50% 수준의 보완해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은 교육부에서 권고안으로 정시 30% 이상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 교육 문제라든지 병역 문제, 소위 말하는 국민의 영린이라고 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일단은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야당은 어떻습니까? 다른 야당도 이제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정시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수시 보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정시 확대가 불가피하다, 정시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도 박주현 수석 대변인이 정시 확대를 50% 이상 높여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다만 정의당의 경우에는 정시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운데 비교과 영역을 폐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좀 반대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시 확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것을 입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시 확대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달 열린 당정청 회동에서도 이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예. 다만 정시 비율 확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교육위 관사인 조승래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네. 조승래 의원의 경우에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은 정시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이지 강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시 비율 확대는 대학 자율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당에서 정시 확대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될 정시 입시 전형을 입법안으로는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용기 의장에게 이 질문을 해봤는데요. 정용기 의장은 입법안으로 발의하는 것 자체가 이 정시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아직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시 모집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회의 균등 문제를 해소해주는 그런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서일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혀 그 정시 확대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겁니까? 여전히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병욱 의원의 경우에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그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에게 예. 대학 입시에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정시를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김병우 의원이 언급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한 평가라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교육부에서 논의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교육부는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특히 비교과 영역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곧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발표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에 이 비교과 영역이 폐지될 수 있느냐 여부가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가 있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부가 어제 그 서울대 등 14개 대학에서 특별감사를 벌여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확인했는데요. 예.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중 미성년자가 논문을 작성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대학은 총 7곳, 교수는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모두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고 이 특별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에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미성년 논문 130건을 추가 제출받았는데요. 즉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건이 총 245건 추가 확인된 것입니다. 예. 이 교육부는 추가 확인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이 교원 징계, 대입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르면 내년 3월 중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비결한 방법입니다. 네. 대학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지도 않은 연구 논문을 자기 이름을 올려서 해줬다는 것은 아직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가족 논란이 되고 있지만 수사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번 기회에 좀 이런 문제만큼은 좀 근절이 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오늘 고생했습니다.